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린 말은 무엇이었나요? 아이고, 또 아프네였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조금 덜 아프다였습니까? 사실 우리의 하루는 그 첫 문장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기분 좋은 아침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 종일 마음을 가볍게 하고요. 반대로 짜증 섞인 시작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참 묘하게도 부러운 얼굴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누가 자식 잘 된 집인지가 부러움의 기준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준은 서서히 바뀝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들이 더 부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통을 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지갑 속에서 내 카드를 꺼내며 눈치 보지 않고 커피를 사는 사람. 식탁 위에서 가족과 밥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오가는 집.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눈빛이 맑고 허리가 곧은 사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모습들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진짜 부러운 얼굴 아닐까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늘 부러운 사람만 쳐다보며 정작 나 자신을 부러워하지 못할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도라는 것을요. 우리가 부러운 사람을 바라보는 건 사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길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우리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5 얼굴을 차례로 따라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덜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카페에서 오늘은 내가 쏠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식탁 위에서 한 끼의 웃음을 나누는 사람. 네 번째는 거울 앞에서 미소 한 번으로 젊음을 지켜내는 사람. 마지막은 혼자 있어도 웃을 줄 아는 사람. 이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닿을 수 있는 작고 단단한 현실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한 가지를 준비해 두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일의 나를 부러워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고 시작해 보시죠. 오늘의 체크리스트를 적습니다. 오늘은 덜 아프다. 내 카드로 결제했다. 식탁 위에 웃음이 있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혼자서도 웃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그 5가지 부러운 얼굴을 따라가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 오늘은 덜 아프다의 기적.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부러운 얼굴은 건강한 얼굴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자식 잘된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펴며 오늘은 덜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저는 그 얼굴이 이제 가장 부럽습니다. 30대엔 밤새 야근을 해도 끄떡없었습니다. 40대엔 늦은 회식 뒤에도 아침이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조금 쑤시는 몸은 나이 드니 당연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자 달라졌습니다. 아픔은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리를 차지하는 세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뻣뻣하고 손가락 마디는 뻐근합니다. 약을 챙기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릅니다. 언제부터 나는 약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 답답함,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은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친구는 제주도에서 자전거 일주를 다녀왔다고 자랑했고, 다른 친구는 매주 골프를 치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얼굴엔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집에 돌아온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나는 늘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리고 다시 약통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건강만 있었다면, 젊었을 때 미리 관리했더라면.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 무료 강좌에 갔습니다. 72세의 할머니 강사님이 단상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 건강에도 희망이 적용되는구나. 저는 그날부터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버거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모자를 눌러 쓰고,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100일째가 되던 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무릎을 구부리는데 통증이 조금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 기분은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덜 아프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말일지 몰라도 저에겐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의사도, 약도, 병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요. 아침 30분 걷기, 집에서 하는 10분 스트레칭,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나를 바꿀 겁니다. 건강은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압,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은 내가 매일 쓰는 문장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덜 아프다. 그 짧은 문장이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그 말을 자신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큰 힘을 주는 말이 될 겁니다. 걷기 루틴,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속도로 30분, 집 스트레칭 10분, 허리, 둔근,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3세트, 잠들기 전 물 한 잔 수면을 돕고 아침 통증을 낮춰줌, 통증 일기 쓰기, 오늘은 덜 아프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다를 적어두기. 여러분, 완벽하게 아프지 않은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덜 아픈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날을 만드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쌓일 때 당신의 얼굴은 다시 이렇게 불릴 겁니다. 저분, 참 건강해 보여서 부럽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내 카드의 자존감.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좋아서 괜히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지요. 메뉴판을 보고 마음속으로 아메리카노 5,000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은 지갑 속에서 멈췄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연금, 자식이 용돈처럼 건네주는 돈. 지갑 속에 지폐가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꺼낼 수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나를 주저앉혔습니다. 그날 저는 한참을 지갑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커피를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건 나는 왜 내 돈이 없을까? 하는 씁쓸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썼습니다. 저축도 했고 집안 살림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그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이거 좀 사도 될까? 라는 말을 할 때마다 괜히 손 벌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 하면 속으론 가고 싶어도 결국 빠지게 됩니다. 남편한테 또 돈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요. 그날 밤 혼자 국을 데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내 것이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경제적 여유라는 건 큰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카드로 커피 한 잔을 결제할 수 있는 자유. 오늘은 내가 낼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존심. 그게 바로 진짜 여유입니다. 제가 아는 68세 할머니는 은퇴 후에 실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동네 복지관 카페에서 일하며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멉니다.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손주 장난감을 제 카드로 사줄 때 그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70세에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 돈이 내 돈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가장 부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나 혼자 제주도 다녀왔어. 내 월급으로. 그 친구가 하는 일은 구청에서 파견 나온 청소일이었습니다. 월 5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그토록 당당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뭐래?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65세에 시작해도 바리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어린이집 도우미를 할 수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 보조를 하거나 글씨 쓰기, 바느질, 텃밭 가꾸기.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아도 그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내 통장에 들어올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러운 얼굴이 됩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매번 용돈을 받으며 느끼던 미안함이 사라집니다. 남편의 연금만 바라보던 서러움도 줄어듭니다. 내가 번 돈이 있으니 오늘은 내가 낼게. 이 말 한마디가 가족 관계의 균형을 바꿉니다. 경제적 여유는 결국 존엄성입니다. 내 통장 만들기, 생활비 통장과 분리해 내 이름으로 된 자존감 통장 하나 만들기. 할 수 있는 일 리스트 10개, 체력, 시간, 거주지 반경 안에서 가능한 일 적어보기. 연금복지 점검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기초연금, 각종 바우처 확인. 작은 일 시작하기, 월 5만 원이라도 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경험부터. 여러분, 경제적 여유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이 남편이나 자식의 시선이 아니라 내 선택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 자유가 바로 행복이고 자존감입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요. 그 말이 어쩌면 우리 인생 후반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얼굴. 그 얼굴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진짜 부러운 얼굴입니다. 가족관계가 좋은 사람. 식탁 위에 20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순간 침묵의 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 있지만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눈이 마주쳐도 서로 피하고 밥 먹었니? 라는 말마저 의무처럼 건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일 거라 믿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대화를 멈추게 만들었구나. 부모라면 늘 기다립니다. 이번 주말엔 올까? 이번 명절에는 오래 머물다 갈까? 기다림은 축복이라 하지만 습관이 되면 고단함이 되기도 합니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혹시 자식인가 싶어 설레지만 막상 열어보면 택배 배송 문자, 카드 결제 알림뿐입니다. 정작 듣고 싶은 한마디. 엄마 뭐해요? 아빠 잘 계시죠? 그 말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여전히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식탁 위에서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던 일 하나씩만 이야기해 볼래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습니다. 둘째는 없는데요 하고 웃었고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멋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칭찬 들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네. 사소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말은 짧아도 웃음은 길게 남았습니다. 그게 가족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첫 신호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 함께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침묵하는 사이도 배우자이지요. 저와 남편도 어느 순간 말이 줄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고마웠던 거 한 가지만 말해줄래요? 남편은 한참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더라. 그 순간 마음속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빛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마웠다는 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상처는 대개 기대에서 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하지만 기대는 늘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상처를 남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가족은 다시 편안해집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 웃은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식탁 위에서 웃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며 웃는 사람들입니다. 그 웃음이 쌓이면 가족은 다시 내 편이 됩니다. 멀어진 마음도 웃음 앞에서는 다시 가까워집니다. 월 1회 외식 예약하기, 집 밖에 한 끼는 새로운 대화를 불러옵니다. 주 1회 영상 통화하기, 길게 말고 짧고 자주. 잘 지내니?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배우자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 식탁에서 하루 좋았던 일 나누기. 사소해도 좋습니다. 대화의 물꼬는 작게 터야 흐릅니다.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은 완벽한 가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먼저 안부를 묻고 기대하기보다 사소한 웃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웃음이 쌓여 저 집은 참 따뜻해 보여. 참 부럽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젊어 보이는 사람, 거울 앞 미소 5초. 아침 세면대 앞,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였나? 젊을 땐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축 늘어진 눈가와 깊어진 주름,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뭐, 나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꾸며봤자 뭐해, 누가 보겠어. 하지만 그 말은 어쩌면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만드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70세여도 어떤 분은 60대로 보이고 어떤 분은 80대로 보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자세가 곱고 말투가 부드럽고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은 주름이 있어도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인상을 쓰고 어깨가 굽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태도는 숫자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늙어 보이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71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초 동안 미소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따뜻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비결은 화려한 화장품도 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5초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지은 미소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과 어깨가 말린 채 고개를 숙인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나이는 같아도 자세는 나이를 속입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2분 서 있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반복하기, 잠자기 전 복식 호흡 3회.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를 5년은 젊어 보이게 합니다. 비싼 옷이 아닙니다. 단정한 셔츠 하나, 계절감 있는 니트 하나. 그것만으로도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76세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오랜만에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다들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거울 앞에서 나를 한 번 더 바라봤을 뿐이야. 꾸민다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접하는 태도였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입니다. 하지만 표정에 주름이 새겨지는 건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늘 찡그린 얼굴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늘 웃는 얼굴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결국 젊음을 지키는 건 피부가 아니라 표정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울 앞 미소 5초, 아침마다 입꼬리를 올려 스스로를 격려하기. 자세 루틴 3가지. 벽에 기댄 정렬 2분. 의자 스쿼트 10회. 복식 호흡 3회. 내 톤의 옷 한 벌. 밝은 색감. 계절감 있는 의상 하나 준비하기. 표정 점검하기. 하루에 3번 인상을 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여러분, 숫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5초 미소를 짓는 순간 당신의 얼굴은 다시 젊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은 참 단정하고 참 밝아 보여서 부럽다. 그 얼굴이 바로 나이 들수록 진짜 부러운 얼굴 아닐까요? 취미가 있는 사람, 혼자서도 웃는 시간 30분. 여러분, 혹시 이런 날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던 날. 약속도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그때의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을 휘젓는 허전함이었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어가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허전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나? 하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길이라는 걸요.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75세에 수채화를 그리는 할머니, 70세에 기타를 배우는 할아버지, 68세에 손뜨개로 인형을 만드는 아주머니. 이분들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무대가 없어도 스스로 몰입하는 그 순간의 미소가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취미는 나이보다 강력한 화장품이라는 것을. 취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선이 삐뚤고 박자가 틀리고 글씨가 엉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미는 성과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독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웃게 만드는 시간. 그게 바로 취미의 본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73세에 처음 하모니카를 잡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연주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동네 무대에 서서 박수를 받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대에 설 줄 몰랐어요.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그 웃음은 어떤 주름도 가릴 만큼 환했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작은 전시회를 열고 노래를 배우다 보면 동호회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깁니다. 취미는 단순히 치매 예방이나 건강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활력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삶은 다시 흐르고 빛나게 됩니다. 매일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따라 부르기, 목소리로 기분을 깨우세요. 색칠 공부 하루 한 장, 집중과 몰입을 위한 간단한 훈련.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하늘 찍기, 작은 기록이 큰 기억이 됩니다. 하루 한 줄 일기, 감정을 정리하는 짧은 대화, 동네 문화센터 강좌 살펴보기. 취미의 문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은 혼자여도 참 즐거워 보여서 부럽다. 그 부러운 얼굴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두 손에서 시작될 수 있는 얼굴입니다. 지금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는 5가지 얼굴을 따라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덜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얼굴. 커피 한 잔을 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얼굴. 침묵을 깨고 웃음을 나누는 가족의 얼굴. 거울 앞 5초 미소로 자신을 지켜내는 젊은 얼굴. 혼자 있어도 즐겁게 몰입하는 취미의 얼굴. 우리는 이 5가지 얼굴을 보며 아, 저런 사람이 참 부럽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의 나도 누군가에겐 이미 부러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내가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름진 얼굴로도 단정하게 외출하는 것.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것. 그 모든 모습이 누군가에겐 아,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부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나는 건강이 약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족과 멀어졌어.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저분은 그래도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시네. 저분은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시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러움이라는 말에는 사실 2가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쉬움,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동경,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 우리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러움을 통해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을 통해 나를 더 크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왜 이 나이 되도록 하나도 제대로 못했을까?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이런 말이 들릴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면 되잖아. 건강은 오늘 30분 걷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오늘 하루 10,000원을 모으는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던지는 한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음은 오늘 아침 거울함 미소 5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오늘 연필을 잡고 낙서를 하는 그 순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늘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부러워하고 있나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부러워할 수 있는 내일의 나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웃을 줄 아는 사람, 혼자여도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조금 아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소박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부러움이 되기를,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무엇보다 오늘의 당신을 스스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